자, 일단은 한번 교재 같이 볼게요. 쉬는 시간 전에 저희가 이제 배운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자, 먼저 항등식의 뜻 설명드렸고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다. 그래서 설명드렸고, 어제는 그 뜻과 이미지로 다 푸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밑에 보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해서 한번 둘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이제 여기에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어떤 스타일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들을 잘 숙지해서 잘 피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용입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뭐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시험 문제인가 싶은데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풀 때는 약간 당장은 의식을 안 하고 근데 그냥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약간 아까 쉬는 시간 전과 차이점이 있긴 하거든요. 이 문제가. 그 차이점 한번 좀 수변으로 의식을 해볼게요. 오늘 여기 숙제는요, 한번 좀 여유있게 해보세요. 어렵지 않고 뭐 그렇게 뭐 진지할 파트는 아니야.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혹시, 야, 손이야. 정답 몇 번 나오세요? 혹시? 4번. 자, 4번? 4번 나온 친구. 다들 나오셨네요. 4번입니다. 그냥 한 등씩 푸신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7번 보세요. 1번 문제에 한 등식이란 말이 있나? 이 식이? 자, 바로 앞장 가보실래요? 자, 바로 앞장의 왼쪽 페이지에는 첫 번째 문장에 이 친구가 항등식이다 라고 대놓고 나와 있었지. 다시. 근데 이번 페이지 1번 문제는요, 항등식이란 말 없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말했지만 의식 안 하고 우리 항등식 배웠으니까 항등식이겠구나 하고 푸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지금부터 몇 가지 표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쩌면 항등식이다 라는 말을 보통 대놓고 안 알려주고 좀 간접적인 표현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여기 위에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한 3가지 필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대놓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끔 문제에 따라서 이게 항등식인데 항등식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도 여러분들 읽고 이게 항등식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자,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번 문제 1번 보시면 모든 실수에 안 나오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립한다라고 써있지. 혹시 이게 항등식의 뜻인 거 아세요? 어쩌면 저게 항등식 뜻 아니야? 어쩌면 저 뜻 같은 거를 알려준 거예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럼 자, 항등식의 원래 뜻이 뭐였냐면 원래 뜻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첫 번째, 실제로 이게 항등식의 뜻이죠.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뜻 그대로 알려주는 거야. 이 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되는 식이야. 항등식이구나 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차피 약간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주게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걔가 걔잖아요. 사실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역시나 뭐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땡땡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아마 이거 중에는 좀 와닿을 건데 한 가지 표현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원래 대학교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결국은 이런 모든 이런 느낌의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뒤에는 그냥 퉁치겠습니다. 임의라는 말이 나와. 여러분들 이 임의가 혹시 영어로 치면 뭔지 아세요? 영어 단어 중에 이 임의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 뭐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랜덤 뭔지 아세요? 이거 혹시 아시려나? 게임 같은 것처럼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랜덤, 무작위, 그래 무작위. 이게 어쩌면 약간 영어 보통 해석본에는 무작위라고 보통 써 있을 건데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임의의 x란 말도 어쩌면 아무 x, 아무거나 다 된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요 1번, 2번, 3번은 항등식의 어떤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간접적인 표현들인데 이렇게 나와도 항등식이구나 생각을 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 페이지 혹시 여러분들 이런 간접적인 표현 다른 문제 봐보실래요? 혹시 이런 표현들이 있는 문제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항등식이다 나와 있는다 밑줄도 그어봐. 어떤 문제는 이런 표현들로 나와 있을 거야. 내가 선생님이잖아. 저는 항등식 절대로 그냥 말 안 해줍니다. 당연한 얘기 재미없잖아요. 무조건 수학은 재밌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 재밌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데 좀 간접적으로 숨기고 아닌 척하고 그런 식으로. 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5번 문제에도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보이시나요?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6번 문제에도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보이시나요?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고2 올라가도 이 말이 나오면 항등식이구나 해서 이제 두 가지 풀이를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지금 소개드리는 것들이 쉬는 시간 전에는 기본적인 뜻과 계산이라며 이제는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이야. 잘 듣고 이해하세요. 자, 2번입니다. 빨간 펜과 파란 펜이 수명을 다 했네요. 미리 말할까요? 이제 이 항등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산식님 막 부르짖고 있잖아. 또 그 친구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검산식과 연결돼가지고 이제 또 어떤 문제 풀 때 굉장히 또 이제 풍성한 문제가 바뀔 거예요. 일단은 좀 재미없긴 한데 사실 이제 그 다음식 나눗셈 파트가 아주 재밌어요. 하다 보면. 검산식 이용해서 막 노는 파트거든요. 놀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이 문제는요 어떤 컨셉이냐면 일단 문제에서 대놓고 항등식이다 라고 써있는데 그거 어쩌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떤 주인공 그 주인공 문자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다 주인공 문자가 x였지. 앞에 x에 대한 x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가 주인공이잖아. 근데 꼭 x가 주인공이란 보장이 있을까? 이번 문제는 주인공이 누구다? 주인공이 K인 상황이야. 즉 이 식은요 K가 뭐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고 그럼 저희의 해결책은 이 식을 정리할 때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X가 주인공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저런 것도 무시하지 말고 누구에 관한 건지를 잘 보시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어쨌든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정리부터 할게요. 이 식을 일단은 전개부터 하겠습니다. 다 전개해가지고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X가 아니라고요. X로 묶으시면 안 돼요.
자, 누구로? K를 주인공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첫날 배웠죠? 자, K를 주인공으로 내림차순으로 묶어볼게요. 자, K로 묶어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자,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싸그리 다 숫자 같은 겁니다. 맨 뒤에다가 다 쓰겠습니다. 이해돼요? 자, 주인공이 X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저희가 쉬는 시간 전에 배웠잖아. 는 0 하면 되나요? 제가 앞으로 는 0 그 말도 많이 할 건데 아까 처음에 배웠습니다. 해서 식을 만들어 보시면 x, y에 관한 식이 하나, 둘 이양할게요.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시면 끝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뭐 이런 컨셉이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주인공을 x가 아니라 다른 걸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하나 더 주인공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아쉽게도 요 책은 없고요. 라이트 쌤 가봐요. 조금만 갔다 오겠습니다. 자, 라이트 쌤이 30쪽에 192번 문제입니다. 자, 주인공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첫 번째는 주인공이 X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주인공. 두 번째는요. 192번입니다.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배운지 오늘 배웠는데 벌써 생긴 고정관념이 있다고요. 그렇잖아. 쉬는 시간 내내 이제 X로만 풀다가 지금처럼 X가 아닐 수 있네. 벌써 생긴 고정관념인데 깨세요. 좀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세요. 그럼 두 번째 고정관념은 저거 아닐까요? 자, 192번 풀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느낌대로 풀어봐. 맞을 겁니다. 오늘 느낌이 조립대법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항등식까지만 해야겠다. 고마는 배속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 이번에 특강 과제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이 영상은 제가 오늘 중으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혜인이나 송이도 특강 영상 꼭 시청해서 금요일날 조금 일찍 올 수 있죠. 그때 와서 이제 질문도 하고 하는 걸 할게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다 들어보면 이게 쉬워 이럴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쉬워 사실은 생각보다. 1학기 열심히 하세요. 또 2학기는 실제로 양이 적어요. 한 1학기 한 3분의 2 수준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이번에는 주인공에 관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혹시 느낌에 혜린아,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자, 얘 지금 일단 이거 항등식 맞나요? 자, 모든 진수에 대해 성립한다면서요. 항등식의 간접적인 표현도 나왔고 동시에 혜린아, 이 식 주인공이 누구예요? X랑 Y. 자, 두 번째 고정관념은 주인공이 하나가 아닐지 몰라요. 자, 이번 문제는요. 주인공 문자가 누구? 한 개가 아니라 X, Y 두 개입니다. 이해돼? 그럼 이 식을 정리할 때 X는 X끼리, Y는 Y끼리 독립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인공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깨세요. 자, 한번 해볼까? 자, 오른쪽은 보이세요? 오른쪽은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왼쪽만 한번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전개해보시면요. AX 더하기 2AY 더하기 2BX 빼기 BY 더하기 C죠. 자, 이 상태에서 정리할게요. X끼리. 왜? 주인공이 두 명 다 주인공이야. 그쵸? 자, X로 묶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오른쪽에 있는 Y끼리. 자, 역시나 둘 다 Y로 묶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C는 C 혼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 더하기 2B가 얼마다? 4다.
자, 2a 빼기 b가 얼마다? 3이다. c는 얼마다?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를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풀어서 풀어보시면 아마 정답은 2번이 나올 것 같아. 혹시 많은 친구? 다들 잘 풀었네요. 눈치껏.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돌아갈게요. 잠깐 왔어요. 이 문제, 보통 이 두 가지가 그 주인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유형 14번은 두 번째 풀이법인 수치대입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수치대입법 보통 괄호 같은 게 많을 때 쓴다고 했고, 실제로 4번, 5번 보시면 뭔가 막 대입을 하고 싶죠, 앞으로는.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특별히 6번 같은 거 이제 풀 때도 이 친구를 쓴다는 건데,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6번을 한번 풀어보시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이제 개수 비교를 하고 싶어도 좀 이제 정말 애매할 때가 있어. 자, 아까 말했지. 개수 비교는 정리가 가능할 때, 쉬울 때 쓰는 건데, 얘는 지금 소미야. 정리하려고 봤더니 어때요? 가운데 누가 있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가운데 이제 px라는 어떤 다항식인데 뭔지 모르는 식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있잖아. 너네가 하는 숫자처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px는 어떤 식인데, 식. 그러니까 어떤 식인데 어떤 박스 안에 식이 들어있는데 뭔지 모르는 식이야. 그러면 이제 정리가 안 돼요. 이해돼? 정리가 안 된다는 거지. 6번 문제.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풀이가 있잖아요. 그 친구 쓰면 됩니다. 수치대입법은 괄호가 만들 때 혹은 정말로 전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숫자를 넣어서 풀 건데 역시나 숫자를 센스 있게 넣어주는 거예요. 거의 다 했어요. 여기 넘겨보시면 실제로 양이 적잖아요. 28쪽이 끝인데? 또 원래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애매하네. 일단은 다 해갑니다. 이제 일단 우리 한 이번 주 정도면 대충 끝나라. 아니다. 다음 주 한 화요일 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1단원만 벗어나면 그 다음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1단원은 좀 양도 많고 뭔가 재미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어떤 다항식 px가, 자, 여기 지금 숫자가 아니라 어떤 식이라는 건데 px를 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사실 이거 개수 비교도 가능은 해요.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근데 이제 이번 문 출제 의도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뒤에 읽어볼게요. 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에 어떤 간접적으로 표현이 나와 있고, 자, 어쨌든 항등식을 풀려면 두 가지 풀이를 떠올리자는 거지. 근데 첫 번째 풀이 개수끼리 비교하려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풀이 숫자를 넣어볼까요? 자, 혹시 아연아 숫자 뭐 넣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아시죠? 이 같은 걸 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는 가능을 했었거든. 좋진 않지만. 근데 이번 문제는 2를 넣으면 P2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아예 2는 안 되는 숫자야. 어떤 숫자예요? 이런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0이 되는 숫자 있잖아요. 쟤네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x에다가 1 한번 넣어보시면요. 왼쪽에 여기 0, 0되죠? 그러니까 px를 날리자고 그냥.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남는 게 뭐다? a 더하기 b는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5니까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3인가? 시간아. 자, 하나 더. 두 번째는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빼기 2 빼기 3 빼기 5가 되니까 빼기 11 맞을까?
이렇게 해서 도식을 연립하시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연립하시면 A, B를 구할 수 있다. PX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수치 대입법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전개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숫자를 넣어서 대신에 센스 있게 괄호가 연되는 걸 넣는다는 거지. 보통은.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갈게요. 자, 20분 남았는데, 자, 왼쪽, 오른쪽 한 10분씩 해서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왼쪽으로 둘 다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거 중에는 이제 약간 뭐랄까, 어떤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자, 지금부터 한 개씩 같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유형 15번 문제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제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유명한 시험 문제. 좀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밑에 문제들을 쭉 보시면 나름의 또 이제 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암기 과목이다라고 하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약간 외워야 돼요. 문제 스타일 같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이렇게 그냥 하라고 결국 말을 할 건데, 지금부터 어떤 문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서 좀 이제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릴게요.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시험이. 이런 식으로 딱 나왔을 때 보통 앞으로 제가 이제 그냥 뭔가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거를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시험 문제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외울게요. 아마 지난번에 선행한 친구들도 이 문제는 처음 보는 거 아닐까? 이건 아마 나온 적 없을 거예요, 책에서. 항등식 하면 이 문제가 유명하다. 자, 힌트. 자, 이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게 항등식이래요. 그치, 항등식이고 그럼 두 가지 풀이가 떠오르지. 첫 번째는 뭐 전개를 다 해가지고 비교하는. 사실 5제곱도 시간은 걸리지만 그냥 이제 좀 쪼개서 하면 전개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느낌에 이거 전개하라는 문제일까? 소미 어때? 전개하라는 얘기일까? 이 문제가 예를 들어 10제곱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전개 못하는데. 자, 하나 남은 게 뭐지? 자, 계수 비교법 말고 하나 더 있죠? 우리 두 가지 배웠잖아. 이름도 기억하세요. 혜린아, 하나 뭐 남았지? 자, 미정계수법, 항등식의 두 가지 풀이법. 첫 번째, 계수끼리 비교하는 계수 비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두 번째가 아연아 무슨 풀이법이지? 숫자를 얻는. 자, 그 이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의상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힌트는 잘 보시면요, 이거 나오도록 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x에다가 뭐 하나를 딱 넣잖아요. 갑자기 이게 살을 녹아서 저것만 나오는 숫자가 있을걸? 이게 그 문제의 전략입니다. 이 문제. 자, 혹시 발견한 친구. 자,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는지 아세요? 1. 다들 발견했어요? 자, 이 문제는요, 아주 유명한 수치 대입법 관련 문제입니다. 자, 전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문제는. 5제곱이, 만약에 내가 한 3제곱에 전개를 할 생각할 것 같아요. 5제곱, 10제곱, 20제곱이 나온다고, 문제에서 이제. 전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 당연히. 숫자를 넣는 거구나. 자,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라고요. 뭘 넣지? 아무거나 넣고. 자, 이런 게 보면요, 뭔가 넣을 만한 게 보일 거예요. 자, 뭘 대입하자? 자, 이번 문제는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법 중에서 이것만 꺼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x에다가 1을 넣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자, 1을 대입해 보시면 왼쪽에 2의 5제곱이 나오고 오른쪽에 전부 다 1 곱하기는 지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만 남는다.
해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맨 밑에 있는 9번 문제. 자, 맨 밑에 있는 9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약간 발전되면 이제 대략 흐름 이해하시겠죠? 아, 뭔가 넣는구나. 근데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조금 변형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1번, 2번, 3번 같은. 그러니까 여러 어떤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게 앞으로 제가 말하는 따라가는 거예요. 항등식이래. 그럼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수를 비교하는 건데 전개를 하기 어려워 보이네.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네.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 아, 뭔가 넣으라는 얘기네. 뭐 넣지? 봤더니 아 그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좀 지나고 다시 와도 기억이 금방 난다고요. 억지로 외우면 여러분들 영어 단어 같은 거 기억도 안 나요. 좀 지나면. 원래 영어 단어라든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이 어떤 공감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나름의. 물론 어떤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그냥 외우더라. 근데 저는 일단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무조건 공감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못 외워. 이해를 해야 돼. 자, 아마 여러분들 1번, 2번 정도는 어렵지 않지. 자, 같이 해볼까요? 자, 혹시 1번은 재우나? 자, 얘는요,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될까요? 똑같죠? 보통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넣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1 같은 거는 거의 뭐 국룰처럼 넣습니다. 자, 1 넣어보시면요, 자, 왼쪽이, 자, 오른쪽에서 이거 나옵니다. 왼쪽에서 1 넣으시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니까 3제곱은 마이너스 1 맞나요? 이런 느낌으로. 자, 2번 문제는 혹시 아연아 2번 문제도 뭐 넣을 만한 거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 1. 사실은 이 문제가 이 유형의 대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뿔마 반복되는 게 나오면 마이너스 1을 딱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요, 여기 쓸게요. 1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나온다? 자, 마이너스 27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자, 저희 라이트 셀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B 플러스 문제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자, 힌트. 혹시 이거 풀치고 있어요? 혹시 나 풀었는데 그럼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 힌트. 그럼 얘를 일단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뭔가를 넣어서 한 번에 다 꺼낼 수 있을까요? 얘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 알지만 짝수만 살아있고 홀수가 없잖아. 자, 이 문제는요,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공감할 거예요. 힌트. 자, 1번, 2번을 넣으면 돼요. 혹시 1번, 2번을 뭐 하면 짝수만 다 만드시는 줄 아세요? 승분. 자, 1번식은요, 특징이 뭐냐면 다 더하는 거지. 2번식은 뿔마예요.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3번을 묻는 문제 나오면요, 얘는 어쩌면 우리가 구한 1번과 2번을 먼저 꺼내신 다음에 일종의 연립을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켜볼게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한번 더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면 아마 짝수만 다 꺼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해볼까요? 자, 왼쪽 한번 더해보시면 봐봐. 더하시면요, 이거 지워지죠, 여러분들. 이거 홀수가 다 지워져요. 그리고 짝수가, 주의할 점 하나. 짝수가 몇 개 생기냐면 2개가 생겨요. 그치? 이게 그냥 더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짝수가 2개씩 생긴다고요. 이해돼? 여기 있을까요? 자, 짝수가 이렇게 2개씩 생긴다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했으니까 오른쪽에 마이너스 28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쪽에 2를 나누시면 얼마가? 마이너스 14가 나오더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 오른쪽에 공간이 있으면 추가 문제 한 2개만 더 풀어볼게요. 보통 이제 책에서 많이 나오는 추가 문제 몇 가지만 더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물어볼 수 있을까? 홀수만 물어보는 것도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짝수만 묻는 게 가능하다면 홀수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승우야? 그쵸?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것도 이제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바로 위에 8번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왼쪽에 1번처럼 보이는데 1번과 조금 달라요. 혜린아 뭐가 다르게? A 제로가 없지. 이것도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보통 이 정도가 대표 문제예요. 여기 있는 5개 정도를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혹시 4번은 소미야? 그럼 어떻게 하면 홀수만 쫙 나오게? 이거를 빼면 되겠지. 그치. 이제 더하면 짝수, 빼면 홀수 나오겠네요. 어떻게 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냥 빼시면 2개씩 생기니까 이제 약간 공식화라고 할까? 뺀 다음 나누기 2를 하셔야 돼요. 이해돼? 뺀 다음 나누기 2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뺀 다음 나누기 2 하시면 14 맞을까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 자, 이 친구까지 소개드리고 바로 옆에 이용 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얘는요, 보시는 것처럼 누가 여기에 이제 A0가 없어요. 자, 어쩌면 요 1번식에서 A0만 빼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이용하셔가지고 혹시 A0, 혹시 얘만 꺼낼 수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어떤 숫도 하나 넣으면요, 쟤만 남아요. 자, 아연 혹시 어떤 수? 자, 0. 0. 구해보세요. 자, 0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좀 사실 보통 외우는 게 하나가 있어. 이 문제 나오면요, 보통 한 3개를 넣으라고 시켜요. 1, 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3개부터 넣어서 하는 게 아주 뭐 변수 없을 때는 그 3개야. 근데 가끔 이제 이 문제가 또 좀 더 발전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약간의 이제 응용을 하면 또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5개는 꼭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길 바래요.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없으니까 자, 위의 식에다가 x에다가 0 대입하시면요, 왼쪽에 마이너스 7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다 지워지고 A0. 자, 얘를 구할 때는 0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자고? 자, 얘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구한 1번식에서 뭐를 A0만 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왼쪽에서 구한 1번식이 마이너스 1이었고 빼기 A0를 빼시면 이제 정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오른쪽 가볼게요. 자, 오른쪽이 오늘의 마지막 역입니다. 자, 갑자기 또 지난번 숙제가 살짝 냄새가 나요. 자, 그럼 일단 배우신 대로 일단 10번 풀어볼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노래를 불렀던 그 친구 먼저 써보시겠어요? 자, 이른바 검산식에서 이어집니다. 그 검산식에서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흐름이 다음 시간까지 쫙 이어지면서 엄청 뭐랄까? 엄청 이제 맛있게 돼요. 이제 문제들이. 다음 시간에 좀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제 근데 다음 시간은 좀 새로운 걸 안 해요. 그냥 뭔가 이제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검산식과 이런 항등식을 잘 이용하면 뭔가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이게 이번 시험에서 관건이에요. 중간고사. 그리고 재밌죠. 막상 다항식 나눗셈을 처음 배웠는데 나눗셈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식이야. 그냥 이제 목 나머지 이용해서 검산식까지 모으는 걸 할 거예요. 자, 한번 이 문제를 처음 봤지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어디가 이제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끊고 자, 뭐를 구하자고? 바로 갈게요. 이른바 검산하는 식 있지. 별표 2개 칠게요. 제가 원래 2개 잘 안 쳐요. 2개까지 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검산식 님. 자, 2분 믿고 갈게요. 자, 검산식이 뭐였냐면 다들 이제 외우셨죠? 얘는 뭐 요거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는 거잖아요. 자, 요게 이제 왜 검산식이냐면 초등학생 때 실제로 잘 했는지를 확인하는 식이었고 실제로 결과물이 똑같으면 잘한 거지.
맞나?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요. 이 검산식이 자, 오늘 여러분 자 이거 등식인가요? 자, 는 있잖아. 등식이지.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정식, 항등식. 이런 얘 방정식일까요? 여러분 이건 방정식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방정식 아닌 거 아시죠? 왜? 이거는요 어떤 x에 따라 참이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애초에 뭐야? 이 식이랑 똑같이 나와야 같은 거였지. 이해돼? 자, 얘는요 등식 중에서도 이제 와서 보니까 오늘 배운 표현으로 시작하면 이게 항등식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시 이제 검산식은요 등식인데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 수 있는 그런 식이 아니야. 궁금한 친구는 앞에 지난번에 이거 숙제로 있었잖아요. 그 식을 전개하시면 식이 똑같을 거예요 당연히. 검사라는 식이니까. 즉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거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흐름은 의식의 흐름은 오늘 저희가 이제 열심히 했던 게 이런 항등식에서 A, B, C 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돼?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운 미정계수법, 즉 항등식의 두 가지 풀이를 이용해서 A, B, C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즉 막상 까보시면 얘는 항등식 문제가 되고 두 가지 풀이법, 전개해서 계수끼리 비교를 하시든 숫자를 넣어보시든 그런 식으로 해서 A, B, C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는 풀 수 있겠네. 너무 쉽잖아. 이거는 뭐 얘를 전개도 괜찮고요. 혹은 숫자를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1, 뭐 1 이런 거 대입해서도 가능하겠고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얘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밑에 가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11번 문제. 요것도 일단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앞으로 말하지만 다항식 나눗셈에서 뭐 이렇게 뭐 나누어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일단 검산식을 세우라는 거야. 왜? 그 식이 이제 항등식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항등식의 풀이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문제 풀 때. 사실 이제 이 항등식을 알고 지난 시간 숙제로 가보시면 이제 일부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전개를 해서 이제 계수끼리 비교를 한다거나 혹은 숫자를 넣어서 푸는 방식입니다. 자, 11번 한번 간단하게 식 세우고 아이디어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잠깐 이 여지를 남겼는데 잠깐 말로 할 때는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자, 다들 검산식을 한번 세워보셨나요? 자, 같이 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이걸로 나누었더니 이제 나누어 떨어졌다. 자, 이 말은 아연아 무슨 얘기야? 해석하면? 자, 해석을 하시기 바래요. 요거 다음 시간 또 내용 나옵니다. 무슨 정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리는 그냥 이거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검산식을 세우려면 몫을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교재 숙제에다 보면 아마 그 표현 많이 봤을 건데 우리가 좀 쓰겠습니다. 보통 몫을 모를 때는요. 자, 영어 약자 퓨가 어떤 영어 약자입니다. 몫이라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이게 식이 아니라 숫자가 얘기가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항식 나눗셈은 10일 거란 말이야. 혹시 이런 표현 본 적 여러분 있죠? 이거 너네가 쓰면 됩니다. 앞으로 몫을 모를 때는 뭐 QX라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필요하다니까. 자, 쓰신 다음에 검산식을 만들어 볼까요? 자, 얘는 자, 어떻게 한다? 자, 여기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는 거죠. 나머지가 0이니까 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이 뭐라고요? 이 식이 알고 보니까 항등식이래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야. 그 말만 몰랐지. 같은 식이잖아요. 자, 이제 항등식의 두 가지 풀이가 떠오르잖아. 첫 번째는 계수끼리 비교하는 풀이법. 두 번째는 숫자를 넣는 거. 근데 아마 숫자를 넣어본 친구들,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친구들 있죠. 해볼까요? 이거 괄호니까. 대입해보시면요. 자, 왼쪽에서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오른쪽에서 0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식 하나거든.
그치? 하나도 어디 있어?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서 탁 막혀버릴 거예요. 사실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너네가 뒤에 가서 이제 인수분해를 좀 배우고 오면 이걸로 더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힘이 없다. 이해돼요? 자, 어떻게 풀어요? 이 문제는요, 약간 놀랍게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개수 비교법 있죠. 정리해서 개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근데 하려고 봤더니 이 자리가 뭔지 모르잖아. 가끔은요,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지금부터 난 이걸 할 거거든. 전개해서 이 자리를 추리하는 게 가능해요. 왜? 결국 20과 똑같이 줘야되니까 좀 비교하면서 이제 이 QX를 좀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QX 추리해 볼게요. 자, 질문 하나만. 자, 민서가 이 QX는 다항식이잖아. 다항식 나눌 수 있는 다항식이 나왔을 거예요. 다항식은 차수가 있잖아. 자, 몇 차식일까요? 여러분 이거 1차인 거 아시겠어요? 왜? 2차랑 뭐를 곱했는데 3차가 나왔단 말이야. 1차식이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한 땀 한 땀 추리를 해서 전개를 하려면 QX를 만들어야 돼요. 이 문제는. 만들어서 갈 겁니다. 자, 그럼 QX는 1차식이니까 대충 쓰자면 혹시 자,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거죠. 사실 문자를 써도 돼요. 뭐 CD라던가 이렇게 쓸게요. 이런 느낌인데 혹시 조금 더 비교해 보시면 이 둘 중에 한 개를 빨리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아까 이거 말한 적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자, 팁 다시 말할게요. 보통은요 이 가장 큰 항과 가장 작은 항을 보통 많이 봅니다. 왜? 쟤네들은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누구랑 만나야 되는지. 이해돼? 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얘를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죠. 요 옆에다가 써드릴게요. 그럼 잘 보이실지. 얘를 전개한 게 제가 나와야 돼. 그럼 약간 보면 이게 좀 알 수 있다는 거야. 살짝. 자, 뭐를 알 수 있냐면 혹시 재훈아, 요 네모 자리 뭔지 아세요? 근데 이거 인 거 아시겠어요? 왜? 무조건 얘는요 이거 두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QX를 메이킹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서 또 다른 유명한 문제예요. 이해돼? 얘는 수치 대입으로 안 끝난다니까.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혹시 여러분들 얘도 뭔가 대충 뭔지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승우야, 얘는 대충 누굴까요? 쟤랑 비교해. 여러분 얘는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유일하게 이렇게 두 개지. 그래서 보통 이 가장 큰 거랑 작은 걸 보시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보통 유일하게 누군가가 만들어요. 뭘까요? 비겠네.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었습니다. 1차식이었는데 대충 비교해보니까 눈치껏 2x 더하기 어떤 b 모양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얘를 쭉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가능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밑에 있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밑에 있는 건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다음 시간 맛배기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검산식과 항등식과 또 뭐 이제 몇 가지 추가로 좀 설명드려가지고 걔네들 꼭꼭 지참해서 이제 재밌는 거 풀러 갈 겁니다. 좀 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마무리할게요. 실판에 오늘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제를 두 가지 버전 준비했는데 조금 더 했으면 다른 걸 줄 건데 다 못했어요. 요만큼만. 자, 베이직센이 일단 28도까지 여러분들이 항등식 이제 오늘 배운 거 꼭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라이트센이 24, 25 아마 가보시면 이제 오늘 배운 그 내용이 소개가 될 겁니다. 항등식의 뜻, 기본적인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뒤에 이제 여기 30쪽부터가 항등식이 쭉 나오는데 32쪽에 204번까지만 푸시면 되고 자, 목요일도 정상적으로 특강 진행되니까 5시까지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늦게 오면 저희가 또 이제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혜린의 소미는 특강 영상 꼭 한번 보고 금요일날 일찍 와서 질문도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